자, 열 번째로는요. 장사를 하다 보면 초보 식당 사장님들이 실수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보 식당도 아니에요. 뭐 몇 년 차들도 막 그런 짓을 많이 해요. 매출이 많은 날 너무 힘들다 막 애들이 막 인상 쓰고 막 손님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넘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. 막 그런 밀리고 막 그랬을 때 너무 미안하니까 쉬는 시간도 못 쉬고 미안하니까 야 오늘 갈 때 뭐 고기라도 사들고 가면 5만 원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. 2만 원도 주기도 하고 파출부들도 막 만 원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. 업주가 미안하니까 준 거죠. 그런데 문제 뭐냐면 받아들이는 직원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. 직원들은 또 힘든 날이 오면은 힘든 게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? 힘든 날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. 조금 힘들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생색을 내는 거야. 아 오늘 막 너무 힘들었다고 준비 안 해가지고 사람도 부족한데. 그러면 업주는 어쩔 줄 모르죠. 어쩔 줄 모르죠. 아 이거 얼마를 줘야 돼 막. 일이 일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는 거야. 이게 업주가 이제 고민을 빠지는 거야. 바쁜 날은 얼마를 더 줘야 돼. 한가한 날은 월급 뺏을 거야? 일단 깔 거야? 그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막 그 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힘들어 보이면 막 뭘 주는데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. 절대 금물이에요. 왜냐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업주가 직원들을 상시로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업주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그 어떤 그런 액션입니다. 직원들도 그걸 다 알아요. 그래서 절대 하루 장사가 잘 됐다고 절대 주선 안 돼요. 너무 주고 싶다면 한 달 있다가 이번 달에 매출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의 표현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셔야 돼요. 상품권이나 선물을 지급하세요. 또 돈으로 준다 하면 일을 하루에 주지 말고 며칠 있다 주세요. 뭐 한 달 있다 주세요. 급여를 주고 저번 달에 너무 왜냐면 그 정도도 참지 못하는 직원들과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당장 뭘 받아야겠어 이런 직원들과 일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런 직원들은요 저를 계속 괴롭히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고맙다면 감사의 표시를 따로 하세요. 한 달 지나서 절대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 하루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업주가 반응해서는 안 돼요. 그건 내 식당을 오래 못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. 자, 11번째는요. 노무 기준에 맞는 급여를 측정하셔야 돼요. 노무 기준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돼요.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주 5일 근무에 260만 원이 최저임금에 걸려 있어요.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말이 돼 이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뭐 지금 그렇습니다. 지금 인건비를 3년 전에 굉장히 높이 올려놓은 뒤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. 물가가 인상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여를 적게 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. 기존에 있는 스킬이 높은 기술자와 그러니까 처음 초보자의 그런 기술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차등을 주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. 그 문제 때문에.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. 그럼 기술자 월급 올려주면 되지. 400만 원 줘야 돼요. 그럼 400만 원, 월 400. 월 400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저도 사실은 월 400 주는 직원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식당 수익률이 지금 그렇게 맞지 않아요.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그렇게 줄 수 있죠. 그런데 3년 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. 저도 욕 나오죠. 그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밸런스를 못 맞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한 5년 지나면 이제 맞겠죠. 급여가 천천히 올라가니까.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왔냐면은 기왕이면 나는 초보자 안 쓸 거야. 스킬이 있는 사람을 쓸 거야.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. 초보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. 아니면 알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. 알바로. 그건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자연스럽게 급여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잘못한 정책이에요 그때는. 그래서 노무 기준에 맞는 급여를 반드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악법도 법이잖아요. 지켜야 됩니다.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습니다. 자, 12번째는요.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. 채용될 직원을 급여를 책정할 때 스킬과 업무 수행 능력 가지고만 그 직원의 급여를 책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. 일을 겁나 잘하는 사람을 급여를 책정해주면 그 사람은 간단히 말해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나?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진짜. 내가 일 잘하니까 넌 입 닥쳐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랬어요.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책정하지 마시고 업무 수행 능력과 성실도 그 다음에 직원들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급여 책정을 하셔야 돼요. 나중에 괴로워져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업무 스킬이 높아지니까 월급을 더 줘. 걔는 업무 스킬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해. 그럼 월급을 더 줘. 그게 뭐 기계예요? 점점 빨리 동작을 점점 이렇게 계속 스피드를 올려줘?
문제가 생깁니다. 나중에 반드시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,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급여를 책정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13번째는요. 급여를 책정할 때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눈치를 보지 마세요.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기존 근로자가 250을 받는데 새로운 애를 260을 책정하고 싶은데 이거 돼요? 기존 근무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? 이게 약간 이런 거죠. 어느 프로야구단에서 1억 연봉을 주기로 한 애를 딱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1억 5천짜리를 채용하려고 했더니 1억짜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야, 내가 쟤보다 뭐가 못해? 내가 왜 1억이야? 이런 거죠. 여기는 프로의 세계입니다. 외식업을 하는 운영하시는 분이나 외식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프로의식을 자꾸 심어주셔야 돼요. 그 프로가 내가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? 그러면 그 사람 여기 잘못 들어온 거지. 그 사람 나하고 1년 계약했잖아요.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불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안 그렇다면 계속 그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기존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과의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. 업무 수행 능력으로만 본다면 기존의 사람이 훨씬 낫죠. 하지만 이 사람은 성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가정 환경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가장이라면 350을 책정해야 된다. 남자라면. 물론 남자 중에는 350만 원 급여를 못 받을 만큼 능력이라든가 성실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. 그거는 뭐 업체가 이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. 그런 것처럼 기존 근무자의 급여와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급여 갭이 너무 크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난 이 사람을 260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의 반발이 있을까 못 준다?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런데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 굳이 주고 싶다면 뒷돈을 주세요. 뒷돈을. 내가 기존에 있는 급여자의 급여를 얘기를 해주고 내가 널 이만큼 책정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너한테 그냥 교통비 정도로 준다.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멀리서 올 수 있잖아요. 멀리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는 건 내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알더라도 부당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는데 교통비 정도 주는 게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급여 외의 어떤 그 복지 같은 것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. 기존에 있는 근무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지 마세요. 자신 있게 그 물가 인건비 상승에 맞춰 가지고 급여를 책정해 주시고 기한이 지나면 기존에 있는 급여자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을 새로 뽑은 사람보다 높이 주면 됩니다.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.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근무자도 새로운 근무자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. 뭐 이야기든 아니든 이해하게 되죠. 그게 그 가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죠. 특히 뭐 5인 이상 식당들이 아마 그런 문제들로 많이 싸움이 나거든요. 근데 그것은 업주가 잘 문화를,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기존에 있는 급여자들도 이제 문제 삼지 않더라 이겁니다. 제 경험에 맞춰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더 좋은 얘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건 좋더라는 거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책임자들한테만큼은 일반 급여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급여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. 예를 들어서 매장에 5명을 채용한 식당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엔 책임자가 반드시 1명이어야 됩니다. 주방의 책임자든 홀의 책임자든 둘 다 책임자를 놔가지고 둘 다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주면 둘이 싸움이 나요. 반드시 한쪽의 책임자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식당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책임자의 급여만큼은 일반 근로자보다는 좀 완전히 높게 만들어야 일반 근로자들 중에도 내가 매니저가 되면 저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책임자도 어깨가 이렇게 완장을 차주는 거죠. 완장을 차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. 그래서 책임자의 급여는 일반 급여의 직원보다 많이 높여서 책정을 한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급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급여를 책정할 때 참고하시면 분란을 없앨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.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급여를 책정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